South Korea's deadly F-50 fighter is headed to Argentina. 대한민국이 만든 치명적인 전투기 FA-50이 아르헨티나를 향해 날아간다. 안녕하십니까. KKMD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militarytoday.com에 게재된 세계 최고의 구축함 베스트 탑 10을 번역하던 중 우연히 미 국방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에 우리나라 FA-50 수출에 관련된 기사가 어제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국내 내신 뉴스나 기타 언론들을 통해서 FA-50의 아르헨티나 수출에 관한 소식을 이미 접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셔널 인터레스트와 같은 외신을 통해 읽으면 단순한 팩트 전달 이외에 기타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사에서도 어떤 과정을 통해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 FA-50을 조달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사를 읽어보면 FA-50이 아르헨티나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기사부터 살펴보면서 KKMD 73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노란색 글자는 National Interest의 기사 내용을 번역한 것이며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보충 의견은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FA-50을 선택했다고 군사 전문지 제인즈가 2019년 7월 21일에 보도했다. 이 결정은 한때 조국의 영공을 지키던 자랑스러운 공군이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그 규모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던 아르헨티나 공군에 있어서 매우 좋은 소식이다. 아르헨티나 당국자들은 2016년 초에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자식 초음속 전투기 FA-50을 평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제인지는 보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군사 전문지 제인즈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0월 말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이 소식통에 따르면 거래 추진 일자가 약간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FA-50 구매 협상은 최종적으로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제인지는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공군은 최대 10대 정도의 FA-50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12톤짜리 전투기는 한 대당 약 3천만 달러, 한화 354억의 가격으로 구매될 예정이며 이 가격은 최신형 F-16 바이퍼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능력이 더욱 뛰어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수천만 달러, 하나로 수백억을 절약할 수 있는 가격이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새로운 전투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군대는 아르헨티나가 보유한 400대의 전투기 중 거의 3분의 1을 격추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후 수십 년 동안의 재정적 어려움과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들에 대한 잘못된 관리가 아르헨티나 공군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입혔다. 2015년 후반까지 아르헨티나 공군과 해군은 남아있는 공군 전력 모두를 모아봤지만 250대도 채 되지 않는 전투기들만을 소집할 수 있었다. 이 전투기들 중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설적인 활약을 했던 아음속 경전투기 A4 및 A4만큼이나 오래되긴 했지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프랑스 전투기인 미라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행이 가능한 모든 항공기를 긁어모아 봤지만 현대적인 성능을 지닌 전투기는 절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했다. 전투기 편대 전체에 현대적인 항공전자기기와 시스템이 부족하고 여전히 아날로그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산티아고 리바스는 2015년판 컴뱃 에어크래프트 잡지에 기고했다. 그의 언급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항공기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레이더 경보 수신기 및 체프 플레어 발사장치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기회도 모두 놓치고 말았다. 심각한 것은 오로지 A4 경공격기들만이 공중급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중급유기가 2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르헨티나처럼 영토가 큰 나라에서는 영공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공중조기경보 능력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산티아고 리바스는 덧붙였다. 프랑스제 미라지는 2015년 중반에 퇴역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초음속 전투기 편대 능력을 재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을 했다.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던 신형 그리펜, 미국산 구형 F-16, 스페인의 중고 미라지 및 중국산 신형 전투기 JF-17과 같은 기종들을 고려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만든 14대 중고 크피르 블락 60을 몇 년간의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한 3억 5천만 달러로 결정했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다시 부흥의 길을 걷고 있는 듯이 보였지만 모두가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아르헨티나 공군에서 서열 3위였던 마리오 로카 중장은 이스라엘의 크피르 전투기에는 현대적인 무기 체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14대의 크피르 전투기들 중 6대만이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미국이 이스라엘 전투기 크피르에 장착된 미국산 엔진에 대한 수출 허가를 거부했다. 결국 어찌되었든 아르헨티나는 초음속 전투기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로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2018년에 아르헨티나는 모든 A4를 다 퇴역시켰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A4 공격기를 202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고 싶었지만 여분의 부품이 없어 수명 연장이 불가능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무기의 사용이 가능한 전투기는 IA-63 아음속 전투기와 IA-58 대게릴라 전투기 등으로 그 숫자는 각각 약 20대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A-58도 퇴역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 FA-50은 앞으로 아르헨티나 공군의 재건을 도울 것이다. 한편 아르헨티나 해군은 자체 재무장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그 일환으로 프랑스 해군에서 사용되었던 5대의 쉬페르 에탕다르 함재기가 2019년 5월에 아르헨티나의 바이아 블랑카 항구에 도착했다. 쉬페르 에탕다르 아무속 전투기는 2019년 말까지 해군 공격기 대대에 배속될 것이며 아르헨티나군에서 가장 정교한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FA-50은 속도, 화력 및 정교함이란 측면에서 프랑스 쉬페르 에탕다르의 능력을 한참 능가하고 있다. 문제의 쉬페르 에탕다르는 원래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동안 프랑스 해군에서 운용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프랑스인들은 항공모함에 탑재 가능한 이 제트기를 쉬페르 에탕다르 현대화 규격으로 업그레이드해서 2016년에 은퇴하기 전까지 운용했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중 시간에 맞춰 인수한 5대를 포함한 총 14대의 쉬페르 에탕다르를 운용해본 경험이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쉬페르 에탕다르 공격기는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발사하여 2척의 영국 선박과 구축함 및 화물선을 침몰시키기도 했었다. 하지만 2017년 후반에 실시된 세계 공군 항공기 조사에 따르면 당시의 쉬페르 에탕다르 공격기 중 현재 비행이 가능한 기체는 단 한 대도 없었다. 긴 세월에 걸친 아르헨티나 군대의 일방적인 군비 축소라는 맥락에서 볼 때 10대의 새로운 신형 전투기 FA-50과 5대의 구형 쉬페르 에탕다르를 조달했다는 사실은 큰 거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형 전투기 및 구형 전투기를 조달했다고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공군과 해군은 여전히 비참할 정도로 장비 수준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상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기사를 읽으며 개인적으로 생각한 내용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르헨티나 경우를 살펴보면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소국이나 남미 같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FA-50의 판매 경로가 개척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에서도 FA-50은 초음속 전투기가 없던 필리핀 공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심각한 경제난을 거치면서 400대나 있었던 전투기들을 거의 소실한 상태이며 더군다나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전투기는 전무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군에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은 국가에게 있어 FA-50 파이팅 이글이 상당히 매력적인 기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FA-50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이 될 텐데요. 아르헨티나가 미국의 반대로 구매하지 못한 이스라엘 중고 크피르 전투기가 대당 2,500만 달러의 가격이었습니다. FA-50은 대당 3천만 달러이니 500만 달러 정도 가격이 높은 것입니다. 한두 대 정도면 별 차이가 없는 금액이지만 14대면 7천만 달러의 차이가 나게 되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생산 대수를 늘려 규모의 경제를 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 개발과 더 많은 수출을 통한 가격 경쟁력의 상승을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FA-50의 수출을 통해 KF-X의 판로도 같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FA-50을 통해 군수 지원 경로가 열리면 역시 같은 회사인 카이가 만들어내는 4.5세대 전투기 KF-X를 유지 보수하는 데도 상당한 이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기 관련 외신들을 다루다 보니 저절로 알게 된 부분이 바로 후속 군수 지원의 중요성입니다. 계속 유지 보수가 가능한가, 부품의 수급이 보장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KF-X의 가격이 7천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주기만 한다면 FA-50을 도입한 나라에서 같이 도입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진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F-35의 가격이 8천만 달러인데 7천만 달러면 누가 사느냐 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F-35의 경우 유지 보수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단순히 구입 당시 가격만 생각하고 구매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은 불가능이고 미국이 판매를 허용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아르헨티나도 미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중고 전투기도 구매하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FA-50을 써보고 가격대 성능에 만족한 나라라면 KF-X의 구매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가 다시 KF-X 분담금을 못 내겠다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KF-X에서 발을 빼기에는 이미 너무 깊숙하게 관련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날려가며 발을 빼기는 힘들 것이란 뜻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런 생떼의 뒷면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한 전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기술을 함부로 내줄 수는 없는 법. 아무쪼록 관계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